이쪽입니다.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행렬을 모르는 게 아닐 거라. 간단하게 기본 정말 정의만 체크를 하고 이쪽 덧셈 뺄셈 실수는 사실 뭐 할 게 없어서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오늘의 메인은 곱셈. 곱셈을 가서 우리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아우 아파. 자, 여러분들 행렬에서 행이 뭐야? 행이 가로 세로 중에 뭐야? 당연히 행이 가로와 세로 중에 뭐야? 행이 가로와 세로 중에 뭐야? 가로죠, 가로. 열이 세로고요. 그래서 우리가 행렬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겠죠? 어떠한 행렬이 있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뭐 2 곱하기 2 행렬이래. 그러면 가로줄도 2개, 세로줄도 2개. 그래서 성분들을 이렇게 얘기하죠. 1행 1열 성분, 1행 2열, 2행 1열, 2행 2열 성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이게 행렬이지, 그치? 그래서 각각의 위치의 값들도 찾아도 보고 그것끼리 계산도 하고 비교도 하고 막 하잖아, 그쵸? 이때 얘의 이름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2차 정사각행렬이다 라고 요런 이제 기본적인 용어들 그리고 표현들 이게 이제 이쪽 단어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뭐 문제도 사실 별게 없어요. 문제도 별게 없어가지고 우리 바로 그냥 교과서 문제 몇 개 좀 보면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 196번 같은 게 있는 거야. 196번 한번 바로 같이 볼까요? 196번. 자, 196번 2 곱하기 2 행렬 이래. 그러면 방금과 같이 표현이 되겠네. 행렬 A가 2 곱하기 2 행렬이니까 1행 1열, 1행 2열, 2행 1열, 2행 2열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때 이제 이런 표현이 자주 나와. 행렬 A에 I, J 성분 I, J 성분 AIJ. 그럼 이때 I가 의미하는 건 그냥 가로줄? 이건 앞에 있는 건 그냥 가로줄, 그치? J가 뒤에 있는 세로줄. 그래서 행렬 AIJ라고 부르는 거고. 그럼 이때 우리는 A11 이 성분을 찾고 싶으면 얘는 해석할 때 당연히 I가 1이고 J가 1일 대로 해석을 해서 문제에서 얘는 정의를 I를 제곱하거나 I를 마이너스를 붙이고 J를 더하거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렇게. 그쵸? 그러면 1행 1열 얘는 I도 1이고 J도 1이니까 둘 중에 당연히 밑에 있는 거겠죠? 둘이 같으니까요. 그러면 0이겠네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이렇게 그냥 하나씩 다 계산해보면 되지 이제 0. 그러면 I가 1이고 J가 2 1행 2열은 뒤에 게 더 크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2라서 1 이런 식으로 계산하겠네요. 이 1은 앞에 거 제곱하고 이 2는 같으니까 0 되고 이렇게 0, 1, 4, 0 이런 식으로 그냥 계산하고 끝내겠죠. 그렇죠? 해석만 하면 되는 거예요. 행렬의 초반에는 여러분들한테 각 성분의 값을 이런 관계식을 줄 테니까 직접 찾아보세요 라고 줄 거야. 그러면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해석을 하면 되는 거 말고 뭐 그래서 다 이런 거야. 그냥 다 이런 거고. 그리고 이제 뭐 200번 가면 200번 같은 거 가면 되게 쉬우니까 그냥 체크하면서 넘어가지. 200번 같은 거 가면 여러분들한테 서로 다른 두 행렬이 똑같대. 원래는 서로 달랐는데 비교해보니 똑같대. 그랬더니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비교하는 거야? 각각의 같은 위치만 같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1행 1열끼리 똑같고 2행 2열끼리 똑같고 가면 그냥 여러분들은 2A 더하기 B가 5고 4A 마이너스 3B가 5고 2C 더하기 1이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여기서 바로 C가 마이너스 1이고 요 두 개 연립해서 A가 2고 B가 1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행렬을 비교할 땐 정말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들끼리만 비교를 하면 된다. 그리고 당연히 이거는 덧셈과 뺄셈을 할 때도 마찬가지겠지? 행렬을 더하고 뺄 때도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더하고 빼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그런 계산들이야 여러분들이 못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그런 게 있구나 라고 하면서 쭉쭉 넘어가서 연산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209번? 209번 하나 하고 바로 곱셈으로 가면서 본격적인 행렬의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209번 한번 간단하게 풀어보세요. 쉬운 거는 체크하고 넘어가고. 이거요. 행렬 A가 B의 X를 곱한 거. 자, X B면 이거 전체에다가 X를 곱한 거니까 성분 모두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X, 2X, 2X, 4X 성분 전체에다가 영향을 미칠 거고 YC도 마찬가지지? 앞에 있는 Y도 마찬가지로 안에 있는 성분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거니까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1하니까 x 더하기 y는 1 하나 찾고, 그리고 뭐 2x 더하기 2y가 2입니다는 같은 말이네 얘랑. 그래서 볼 필요 없고 밑에 있는 거 2x 마이너스 y가 8이다 해서 2x 마이너스 y가 8이다 라고 해서 얘기하면 되겠죠. 맞네. 그러면 x가 3 y가 마이너스 2다 라고 해서 x, y값 찾으면 끝났네요. 이렇게. 이게 행렬. 그쵸? 뭐 별거 없죠 그냥 초반에 더 색깔 셈은. 그러면 이제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러 갑시다. 곱셈. 모의고사도 여러분들 혼자서 충분히 풀 수 있어서 시간이 아깝습니다. 오늘 할 건 난 오늘 여러분들과 곱셈을 중점으로 행렬다운 행렬을 해볼 겁니다. 오늘 드디어. 방학 때 해보지 못했던 행렬을 오늘 해봅니다. 어려운 행렬. 곱셈 가보자. 곱셈 122쪽. 122쪽. 여러분들 행렬에 곱셈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알죠? 오랜만에 해도 기억나요?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행렬 A가 1, 0, 2, 1이고 행렬 B가 0, 1, 1, 마 1 이런 게 생겼어. 그러면 이 두 개 각각 주어진 행렬을 가지고 곱해봅시다. 이렇게. 그럼 곱할 때 어떻게 해? 왼쪽에 있는 건 앞에 있는 건 무조건 그치 가로, 뒤에 있는 건 무조건 세로 이렇게 만날 거지. 그럼 1, 0이랑 0, 1이 만나니까 0이네. 그렇지? 그래서 1 곱하기 0 더하기 0 곱하기 1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이게 행렬 곱셈이었죠. 그쵸? 그럼 이어서 쭉쭉쭉 해볼게. 그러면 그냥 1 하고 1 하고 1이네. 이렇게인가요? 만들고 보니 이렇게 만들어졌네. 오케이. 이게 행렬 곱셈. 근데 곱셈을 아무 때나 할 수 있나? 아무 때나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밑에 행렬의 곱셈 공식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핵심은 외우는 게 아니라 뭐다? 이런 거지. 예를 들어 여러분들한테 이런 독특한 모양을 주고 있는 거야. 괄호 3번 같은 거. 여러분들한테 A랑 B 행렬과 X, Y 이렇게 세로로 길쭉한 거랑 가로로 길쭉한 게 맞나? 그럼 결과물은 몇 곱하기 몇 행렬일까? 이거? 그치?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막 계산하면 알아내기 어려운 모양도 있다는 거야. 얘는 2 곱하기 1 행렬이고 얘는 1 곱하기 2 행렬이잖아. 그치? 가운데 여기가 숫자가 똑같으면 곱셈할 수 그치? 이렇게 여기가 똑같아야 행렬의 곱셈이 정의가 되는 거야. 여기가 다르면 곱할 수 없어. 그리고 곱한 결과물은 양 끝에 얘네가 그대로 남아서 여기로 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2 곱하기 2 행렬이 결과물이네. 그래서 실제로 곱하려고 해봤더니 가로 세로 하니까 이렇게 예쁘게 하나씩밖에 안 만나네. AY, BX, BY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행렬 곱셈이야. 그래서 첫 번째 핵심은 여러분들한테 이거 자주 물어봐. 행렬의 곱셈이 정의가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자주 물어봅니다. 또는 곱셈이 정의되기 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요거 잘 가져가시고, 그리고 이제 행렬의 곱셈에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두 번째 다음 페이지인데, 다음 페이지 124쪽인데 124쪽
124쪽에 행렬의 곱셈에 대한 성질 거기 별표 쳐놓고 이런 거지. AB는 얘가 내가 아까 예시를 든 AB는 이거야. 근데 BA는 그럼 뭐야? BA는 이번엔 B랑 A를 곱해 하면 뭐가 돼? 1행 1열이 뭐가 나와? B랑 A를 곱하면 2가 나오죠. 0, 1이랑 1, 2가 만나니까 2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벌써 다르죠? 그치? 그러니까 교환 법칙 성립해 안 해? 안 하죠. 이게 행렬의 곱셈의 이제 두 번째 포인트잖아. A 곱하기 B랑 B 곱하기 A는 행렬의 세계에서 전혀 다른 아이들이야. 그쵸? 그래서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자주 실수하라고 내는 게 뭐야? 이제 여러분들은 곱셈 공식이 통해 안 통해? 하나도 안 통해.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전개해야 돼. 그럼 전개하면 a제곱이랑 b제곱은 똑같은데 BA랑 AB가 나오지 이렇게. 그러니까 얘랑은 지금 같을 수 없으니 이제 여러분들은 곱셈 공식이 하나도 통하지 않아. 그래서 연산이 좀 과정도 길고 계산 실수도 많고 하니까 여러분들 오늘 잘 실수하지 않게 포인트를 잡고서 계산을 하셔야 되고, 물론 식 정리하는 연습은 계속 할 거야. 이따가 내가 추가 자료도 싹 다 준비를 해놓긴 했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보여주면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건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 아이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계산을 원해. 행렬 AB가 있는데 A제곱 B 더하기 A 세제곱 B제곱 이걸 원해.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 계산할 때 이렇게 하고 싶잖아. A제곱 B 해가지고 2 더하기 이게 잘못 들었어. 2 잠깐만 이렇게 가네. 그래.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싶잖아. 아니지. 얘도 똑같은 예시잖아. 뭐 하는 거지? 이렇게 가야겠다. 여기 3 여기가 2 이렇게 가야겠다. 그럼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A제곱 B제곱 해가지고 B 더하기 A 이거를 평소였으면 평소 다항식의 연산이었으면 그냥 이렇게 계산하고 싶은데 이게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 왜 안 통한다? 이거 실제로 전개해보면 A제곱 B세제곱이라 얘는 괜찮은데 뒤에 있는 게 어떻게 생겼다? A제곱 B제곱 A다. 얘랑 얘는 현재 같은지 모른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하는 다항식의 연산처럼 계산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방법이 없진 않아. 순서만 지켜줘. A제곱만. 그렇지. 일단 A제곱 앞으로 빼. 그러니까 순서를 지키면 돼. 여기 그럼 B세제곱 되고 더하기 A B제곱이지. 근데 여전히 나는 B제곱이 거슬리는 거야. 뒤로 빼면 돼. 그치? 순서만 지켜줘. 뒤로 빼. 그러면 A제곱에 B 더하기 A 하고 이렇게 B제곱. 이런 독특한 형태의 계산을 하면 되는 거야. 이따가 문제를 준비했으니까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행렬의 곱셈은 정리할 때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반드시 지켜줘야 돼. A가 앞에 있으니까 다 같이 앞으로만 나올 수 있고 B는 뒤에 있으니까 다 같이 뒤에만 이렇게 남아 있을 수 있는 거야. 알겠죠? 묶일 때. 자, 그리고 단위 행렬. 여러분들이 단위 행렬을 모르는 게 아니죠. 단위 행렬은 이제 대문자로 2라고 표현하는데 숫자 3개에 뭐랑 똑같다? 숫자 3개 1이랑 똑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면 숫자 1은 더하고 뺄 때 영향을 주잖아. 그치? 근데 곱할 때 영향을 안 주지. 그런 아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내가 할 때 이거 A제곱 B제곱으로 막 묶으려 했잖아. 막 하다 보니까 내가 실수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실수로 이렇게 묶으려 했잖아. 그렇게 내가 묶다 보니 여기가 그럼 뭐가 나오는 거라고 이게? 여기에? 이럴 때 쓰는 게 단위 행렬이라고. 그쵸? 이럴 때 쓰는 게. 즉 이게 숫자 1이 아니라고. 이제 행렬 세계에서 연산할 때 여러분들은 숫자 1 대신에 항상 이걸 붙여줘야 되는 거야. 그쵸? 이런 거 붙여줘야 되는 겁니다. 단위 행렬은 그런 아이. 그리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단위 행렬은 보통 이렇게 돼 있지. 1, 1, 요것만 보통 단위 행렬로 나와 있죠. 그쵸? 근데 이건 2차 정사각 행렬에 대한 단위 행렬이고 훨씬 더 많아요. 끝없어요. 그치? 3차도 있고 4차도 있고 단위 행렬은
n차에 대한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 모두 단위 행렬을 갖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행렬의 곱셈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125쪽 가면 케일리 해밀턴 정리가 있죠. 이거를 방학 때 내가 했어요. 하긴 했어? 네. 보여만 주지 않았어? 그지? 네. 간단하게 보여만 줬을걸? 그랬어요. 이거 별표 치고 오늘은 이걸 정복할 거야. 난 너네들. 나 오늘 케일리 해밀턴을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 만들 거야.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케일리 해밀턴 일단 우리 간단하게 어떤 아이인지 살펴만 보려고. 얘를 주어진 행렬을 주어진 2차 정사각 행렬일 때만 쓸 수 있어. 케일리 해밀턴은 2차 정사각 행렬에다가만 쓴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 교육과정에서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뭐냐면 행과 열을 2를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가 지침이야 지금 현재. 그러니까 원래 시험엔 잘 2 곱하기 2가 이상으로 넘어가는 건 나오지 않을 거야. 특히 어려운 문제일수록 무조건 2 곱하기 2만 낼 거야. 왜? 여러분들한텐 케일리 해밀턴이라는 부분도 있고 각종 거듭제곱 이런 것도 다 2 곱하기 2만 쓰거든.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그러면 이 행렬을 뭘로 바꾸는 거냐면 2차 방정식으로 바꾸는 거야. 행렬을 방정식의 세계로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의 a 더하기 ad 마이너스 bc의 2는 0입니다. 라는 이 정리가 케일리 해밀턴 정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대충 우리끼리 이렇게 k-h라고 얘기를 해도 됩니다. 실제로 많이들 그냥 k-h 정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는 이런 문제에 적용하는 거야. 어떤 문제에 적용하냐? 밑에 예시 보면 a가 마이너스 1, 0, 1, 1 이거에 적용을 해보자. 만들어봐.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 하면 0이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쵸? 그럼 가운데 얘기는 없어지는 거고 ad 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c 하면 빼기 0이니까 그럼 얘는 a제곱 더하기 2가 ad 마이너스 bc 더하기잖아. 깜짝이야. a제곱 마이너스 2가 0입니다. 그래서 a제곱은 2다. 즉 케일리 해밀턴을 뭐를 위해 쓰는 거냐면 거듭 제곱을 해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게 이렇게 단위 행렬일 때 거듭 제곱을 해서 규칙을 찾아야 돼. 근데 그 규칙이 특정 성분의 모양이 바뀌는 게 아니라 결과물이 단위 행렬임을 빨리 알아채리려고 할 때 케일리 해밀턴을 씁니다. 케일리 해밀턴을 써. 물론 얘는 제곱하면 단위 행렬이 나오잖아. 사실 이거 여러분들 한 번 거듭 제곱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 그래서 이거 실제로 해보면 100일이 나올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이런 문제는 티가 안 나는데 어떤 문제에서는 조금 여러분들한테 힘을 주냐 이런 거지.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썼더니만 이게 나왔어. 그럼 a 세제곱은 뭐야? 이거면 a 세제곱은 뭐야? 마이너스 2지. 그래. 그럼 이걸 보고 우린 또 한 번 더 양변을 제곱해서 a 6제곱은 2다 라고 가면 주기가 몇 자리? 주기 6이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여. 그러니까 복소수에서 했던 거 3차 방정식에서 했던 오메가 행렬에서 또다시 나온다. 똑같이 계산한다. 똑같이. 그러면 이런 문제니까 여러분들한테 또 뭐 물어볼 거야 당연히. 문제가 a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a 세제곱 더하기 쭉쭉쭉쭉 가서 a의 96제곱은 값이 뭐니? 이런 것도 문제에서 물어보겠지. 똑같네. 오메가나 복소수나 행렬이나 똑같은 거 또 물어볼 거야. 핵심은 또 주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행렬 계산, 행렬 곱셈 싫어하잖아. 너네. 귀찮잖아. 근데 그거를 무려 몇 번 해야? 3번 해야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 나와. 그러면 3번 하는 시간보다 케일리 해밀턴 한번 써서 요거니까 요거다로 가는 그 시간이 훨씬 빠르겠죠?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럼 얘가 나오면 당연히 누구도 나와. 이거보다 쉬운 버전이 얘도 나오겠지. 그럼 a 세제곱은 이겠지. 그럼 얘는 이제 주기가 3짜리다라고 여러분들이 하겠죠. 이렇게 하겠지. 그죠? 그래서 오늘 난 여러분들한테 케일리 해밀턴을 정복시킬 겁니다. 알겠죠? 근데 조심할 게 하나 있어. 조심할 게. 이제 여러분 이따가 내가 다 문제를 준비는 했는데 조심할 게 하나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 반대로는 못 가요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문제에서 예를 들어 문제에서 이런 관계식을 준 거야. 그럼 이걸 가지고 이걸 만족하는 행렬 A를 찾으러 가는 거지. 반대로 A 제곱이 2야. 그럼 이거 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냐는 거야. 케일리 해밀턴 알면 이걸 만족시키는 A가 뭐지? 어떻게 생겼을까? 거꾸로 갈 수 있냐는 거야. 즉 여기 성립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함부로 적용하다 보면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어. 이걸 보고 아 이거 그럼 A는 이렇게 생겼겠네 하고 숫자를 딱딱딱딱 쓰는 애들이 있다고. 그러면 안 돼. 케일리에서 거꾸로는 볼까? 무조건 행렬이 주어졌을 때 걔를 가지고 이식은 만들 수 있는데 이식 가지고 절대 추측은 하면 안 돼. 알겠죠? 원래 할 수 있어. 그거 이따 보여줄 거야. 정확하게.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케일리 해밀턴을 쓰는 상황은 정확하게 문제에서 이런 문제를 준 거야. 딱 봐도 숫자가 너무 커서 규칙을 찾아야 되는 문제를 줬어. 근데 그 규칙이 특정 성분만 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기성을 원하는 문제인 것 같아. 그럴 때 케일리 해밀턴을 일단 꺼내고 보는 거야. 알겠죠? 그럴 때 케일리 해밀턴 쓰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좀 풀으러 가봅시다. 212번 212번 풀어보세요. 이번에 행렬의 곱셈이 불가능한 거 고르라니까 여러분들한테 당연히 아까 우리 얘기했던 거 연결고리가 똑같지 않은 거 고르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행렬 A는 이거 굳이 성분 필요 없지. 2행 1열짜리고 행렬 B가 1행 2열짜리고 행렬 C가 2행 2열짜리니까 계산을 해보면 AC 같은 거 해보면 A랑 C 곱하면 여긴 1이고 여긴 2니까 이런 게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정답은 2번, 5번이 되겠죠. 그렇죠? 2번, 5번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216번 한번 고민해보세요. 216번 이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뭘 쓰길 바라는 거야? 이게 케일리 해밀턴을 쓰길 바라는 거겠죠? 그렇죠? 안 써도 돼요? 둘 다 보여줄 거야. 거듭제곱 풀이는 진짜 하면 돼. 이렇게 거듭제곱 풀이는 a 제곱 구하고 a 세제곱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a 세제곱은 단위 행렬 2가 나와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은 a 세제곱이 2라는 걸 3번 정도 거듭제곱해서 찾았으니까 2a 5제곱이 뭐가 되겠어? 그러니까 2a 5제곱이 당연히 2a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 더하기 a가 되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a가 되겠네. 여러분들이 찾아야 이거겠네. 그럼 여러분들이 거듭제곱하는 과정에서 a 제곱을 구해놨잖아. 그치? 끝났네.
그럼 이거는 그냥 4, 6, y 더하기 a니까 1, 3, y 1, y 이거 그냥 계산하면 되겠죠. 5, 9, 마 3, 마 4 이렇게 맞아? 5, 9, 마 3, 마 4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케일리 해밀턴으로 풀면 시간이 확실히 조금 더 아까 계산이 좀 덜 귀찮죠. 해보면 어떻게 돼? 케일리 해밀턴 해보면 그러면 저 행렬을 가지고 케일리 해밀턴을 적용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니까 a네 ad 마이너스 bc니까 더하기 2는요 요게 나오네. 아까 우리 자주 나온다고 했던 요게 나왔지 그치? 그러면 a 세제곱은 2입니다 아까 되니까 문제를 풀 때 우리가 구하는 식은 똑같아. 일단 정리하면 얘 때문에 2a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 더하기 a니까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a까지는 똑같아. 근데 한 번 더 뭘 할 수 있지 않아? 케일리 해밀턴을 쓰면 한 번 더 뭐 할 수 있는데 여기서 a 제곱은 뭐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니까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차수를 하나 더 내릴 수 있죠. 2a 더하기 2e 더하기 a 해서 정답은 3a 더하기 2e 계산하면 정답이 되겠죠. 저거 세 배 한 거에다가 200이 더해주면 정답이 되겠죠. 똑같아요. 계산해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풀이가 있어요. 당연히 얘는 객관식, 쟤는 서술형이 되겠죠. 왼쪽 서술형, 오른쪽 객관식. 그러니까 결국엔 요 과정은 어떻게 보면 오메가 풀듯이, 그치? 복소수 풀듯이,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야 얘는.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형태는 오히려 얘가 익숙할 겁니다. 쟤는 지금 귀찮은 상태. 곱하기가 너무 귀찮아. 자, 근데 내가 아까 말했지만 케일리 해밀턴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이거 뭔가 주기성을 원한다 그런 거일 때 쓰는 거야. 그럼 217번 한번 풀어봐. 217번. 시작과 끝을 비교해. 그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한테 준 행렬 모양이 1, 2, 0, 1이지. 1, 2, 0, 1. 그래놓고 결과물은 1, 30, 0, 1을 만드는 n을 찾아봐. 그러니까 몇 번을 거듭 제곱해야 이게 나올까를 여러분들이 묻고 있는 거잖아. 그럼 비교해봐. 변하는 게 어디만 변하나? 그냥 2만 30이 되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 그러면은 나머지는 아무리 거듭 제곱해도 어차피 매번 똑같을 거라는 추측이 돼.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를 딱 보고 대강 느낌이 거듭 제곱해서 단위 행렬을 찾는 게 아니라 주기성을 원하는 게 아니라 특정 성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여러분들한테 규칙을 찾아봐라는 느낌이잖아. 이런 건 케일리 해밀턴을 안 써. 이런 거 쓰지 않아. 그러면 해보면 제곱을 하면 2 곱하기 2가 되는 거고 세제곱을 하면 2 곱하기 3이 되는 거고 그러면 30이 나오려면 2 곱하기 15니까 따라서 얘는 15입니다 라고 이렇게 규칙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행렬은 거듭 제곱을 얘들아 그냥 3번은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문제를 풀면 좋아. 뭔가 규칙을 찾을 때 3번 정도 하면 뭐가 나오겠다라는 느낌으로 그냥 덤비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밑에 것도 한번 해보세요. 밑에 거 218번. 얘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고 주기야 특정 성분의 규칙이야. 이거는 여러분들 주기겠죠? 그쵸?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2, 1을 보고 헤일리 해밀턴이 어색한 친구들은 거듭 제곱을 해 나가면 되는 거고 헤일리 해밀턴이 괜찮은 친구들은 써보면 되는 거고 AD 마이너스 BC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제곱을 하면 단위 행렬이 나오는 아이. 그래서 A제곱은 2다 라는 아이.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묻고 있는 게 이렇게 바뀌겠네. A 더하기 2 더하기 A 더하기 2 더하기 A 더하기 2 이렇게 막 이게 막 두 개씩 계속 반복되겠구나. 그쵸? 그래서 두 개씩 반복되니까 이게 몇 개 있는 거야? 이 두 개가 A 더하기 몇 개 있어 그러면? 그렇지, A 더하기가 50개 있는 거지. 따라서 50에 A 더하기가 정답이고 그러면 A 더하기 1하면 구해보지 뭐. 1001이니까 이렇게네. A 더하기는 002이니까 이거를 50을 곱한 결과물에 대해서 성분의 합을 구하세요 하면 얘들아 이 성분의 합 이 행렬 50을 행렬 앞에 곱해 있는 숫자 50은 모든 성분한테 다 영향을 미치지, 그치? 그럼 어차피 성분의 합을 구할 거면 그냥 이 상태에서 얘네를 다 더하고 50을 곱하나 아니면 50을 각각 다 안에다가 넣고 다 더하나 똑같은 얘기가 일어나겠네요. 그쵸? 그래서 그냥 얘 먼저 다 더해. 0이잖아, 0. 다 더하면 이미 0. 성분의 합이. 거기다 아무리 몇을 곱한들 항상 0이겠죠? 정답은 0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220번으로 넘어가 보면 220번 넘어가면 계산은 괜찮고요. 이거 결국에 여러분들한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면 합차 공식 쓰라면 써 안 돼? 안 되지. 220번 딱 보고 습관처럼 합차 공식으로 가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진짜 그냥 제곱 빼기 제곱을 해야 돼. 그쵸? 그냥 그 계산을 원하는 거야. 그냥 어쩔 수 없어 얘들아. 그리고 221번을 보면 221번을 보면 행렬은 그렇게 이 교과서가 아직 어려운 단계로 접어들지 않아서 아마 여러분들이 첫 다시 돌아온 행렬이나 시험 문제도 막 그렇게 어렵게 안 될 거야. 여러분들 후배들이 내려갈수록 어려우시겠지 뭐. 221번도 문제를 풀 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A, B는 BA일 때 라고 지금 교과서에서 되게 착하게 주고 있는데 이거 말고 여러분들 거기다 좀 써놓으면 돼요. 문제에선 이거 이렇게 안 줘. 착하게 이렇게 안 준단 말이야. 대신에 뭘 줄까? 라고 하면 이거랑 같은 말이야 얘들아. 아까 얘기했던 거. 학교 시험에는 모의고사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무조건. 이렇게 A, B는 BA일 때라고 착하게는 안 줘 절대. 여러분들이 해석해서 저걸 알아낼 수 있게 괜히 한번 식을 줄 거야. 즉 곱셈 공식이 성립할 때 이렇게 줄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아 이거 A, B랑 BA 계산한 결과가 똑같구나 라고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류의 결국 핵심은 이런 류의 뭔가 곱셈 공식이 여러분들한테 즉 A, B랑 BA가 똑같아야만 성립하는 곱셈 공식의 부류가 성립한다고 하면 아 이건 A, B는 BA를 행렬의 세계에서 원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일단
기본적인 발상들이 끝났고 이제는 계산들을 좀 하러 문제를 좀 다시 풀러 가보면 224번 한번 풀어봐봐. 224번 이게 좀 풀어보자 슬슬. 24 이거는 223번이랑 224번의 풀이를 좀 비교할 필요가 있어서 내가 먼저 상대적으로 쉬운 224번부터 좀 건드린 건데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준 거는 서로 다른 두 행렬의 결과물을 알려준 거야. 그치? 그게 전부야. 서로 다른 두 행렬의 곱을 결과물을 알려준 것 뿐이야. 그래놓고 이것도 한번 해보라는 거야. 또 서로 다른 행렬 두 개의 곱을 한번 너네 찾아봐 라는 것 뿐이야. 그럼 저걸 하려면 A를 알아내야 할 거 아니야. A를 알아내야. 그치? 그래서 A를 알아내러 가야 돼. 그래서 문제에서 A가 뭐래? 2차 정사각 행렬이래. 그래서 여러분들은 A를 그냥 가정해. 뭐 상관없어. A, B, C, D라 가정하든 PQRS라 가정하든 알파, 베타, 감마, 오메가라 가정하든 상관없어. 그래서 이걸 실제로 계산하는 거야. 그럼 계산해보면 A고 C고 이게 1이고 이다. 그러니까 진짜 단순해. 이 문제는 그냥 정말 행렬 A를 이렇게 가정해서 계산해가지고 찾아내는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B, D니까 이게 3일. 그러면 이게 각각 A, B, C, D가 나왔으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은 1, 3, 2, 1을 마이너스 2, 3, 1, 마이를 곱한 결과물로 답을 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뭐가 되니? 1이고 마이너스 6이고 마 3이고 0은 아니에요? 0인 것 같아. 뭐 계산할 수 있어. 0이야. 오 이렇게 1령 마 3 그렇게 하면 돼. 그치? 뭐 별거 없어. 근데 위에 거는 좀 달라. 요거는 형태가 비슷하지 않아? 위에 거랑 밑에 거랑? 근데 위에 건 달라. 위에 게 좀 더 중요해. 근데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은 알아요. 아마 이거에 익숙해질 거야. 요 223번 문제를 이제 결국엔 내신을 준비하다 보면 어차피 조금 어려운 문제는 얘라서 이거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요 224번처럼 되게 단순한 이 접근 방법을 까먹고 이제 못 풀 수도 있는데 이게 더 원래는 어려운 건데 223번 중요합니다. 자주 나올 거야. 여기서 어떻게 계산할 거냐인데 자 얘는 좀 설명을 하면 설명을 해줘야 돼. 얘는. 자 내가 아까 방금 224번 해석을 하면서 어떻게 해석했었냐면 서로 다른 두 행렬의 곱이라고 해석을 했잖아. 얘도 그렇게 봐야 돼. 그러니까 요 뒤에 붙어있는 P0을 그냥 B라는 행렬과 뒤에 붙어있는 P랑 EQ라는 행렬을 C라는 행렬로 좀 보면 표현이 바뀌어. A, B가 2랑 마이너스 3을 성분으로 가는 행렬이고 A랑 C라는 행렬을 곱하면 이게 4랑 5라는 성분을 갖는 행렬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바뀌어. 그냥 그러면 만약에 얘들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어진 A, B랑 A, C를 더하겠다라고 해봐.
이렇게 주어진 두 개 행렬을 더하겠다고. 그럼 어떻게 계산해? A로. A로 묶어서 계산하겠지. 왜냐면 A가 둘 다 앞에 있으니까 앞으로 꺼내서 묶을 수 있어. 순서만 지켜주면 돼. 행렬은 매번 그렇게 계산을 할 거야. 그렇지? 그럼 이 의미가 뭐야? 저기서 적용하면 결국엔 형태가 이렇게 되겠네. 그냥 A에 B랑 C를 더한 거니까 이게 B였고 이게 C였으니까 실제로 더하면 그냥 이 P랑 이 Q 이렇게 되겠네. 그쵸? 그리고 이 결과물이 실제로 A, B랑 A, C를 더하면 그럼 얘랑 얘도 더하겠다니까 오른쪽에 있는 결과물들도 더해주면 6과 2겠네. 이렇게.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니까? A 곱하기 PQ니까. 그렇지. 양변을 2로 나눌 수 있지 않아? 여기서 여러분들이 A에 이제 PQ만 남기는 거야. PQ 이렇게. 그래서 이게 3, 1 이렇게 되는 거야. 정답 3, 1이야. 자, 그러면 이런 거지. 내가 이 문제를 일단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행렬을 이렇게 주잖아? 그럼 되게 서로 다른 두 행렬의 곱셈으로 이렇게 보면 되게 잘하는데 괜히 이렇게 주면 더하거나 뺄 생각을 못해. 이게 뭔가 더 이상 여기서 얘네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더라고. 그게 아니야. 얘네들 더할 수 있어 마음껏. 즉 이거 두 개 여러분들이 더하든 빼든 A로 묶고 결국엔 핵심은 뭐야? 내가 파란색으로 네모칸 친 아이들끼리 서로 더하고 빼고가 된다는 얘기야. 그치? 더하고 빼기는 돼. 그러면 시험장에서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잖아 여러분들한테. 지금 A의 PQ를 물었잖아. 그게 아니라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지. A의 OP랑 4Q 이건 뭐게? 이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단순히 더하기 빼기만으로는 부족한 실수배를 더 이제 뭔가 고민해서 더하고 빼야 되는 것도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핵심은 이런 거지. 방금 문제도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A의 PQ를 원한다고? PQ를 원한다고? 그러면 나는 요 파란색 네모 A는 고정이잖아. 여기도 A가 있으니까 그지? 그럼 뒤에 곱해져 있는 얘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들까만 고민하면 되는 거거든. 얘를 어떻게 만들까만. 그러니까 P0이랑 P2Q를 어떻게 하면 PQ랑 관련된 게 나올까 해서 더한 거야. 그리고 이번에는 똑같아. P0이랑 P2Q를 어떻게 하면 OP랑 4Q가 나올까를 고민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때 이제는 단순히 더하거나 빼는 걸로는 부족하지. 그치?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하면 돼. 그냥 단순하게 위에 있는 거에다가 통째로 X배를 해. 통째로 X배를 하고 뒤에 있는 거에다가 통째로 Y배를 해. 이걸 하는 거야. 그러면 X는 여기에 다 들어가고 Y도 여기에 다 들어가니까 계산을 해보면 PX 더하기 PY고 여긴 0 더하기 2QY고 이게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건 OP와 4Q일 때를 원하는 거니까 이렇게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실수배를 하는 것도 가능. 실수배를 하는 것도 가능. 즉 여기를 붙여서 즉 얘네한테 동시에 몇 배를 해주고 얘네한테 동시에 몇 배를 해줘서 어떻게 계산을 해야 이게 나오지?를 우리는 찾길 바라는 문제가 분명 만날 거다. 이렇게. 즉 핵심은 연립을 할 수 있다는 거야. 핵심 연립.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이 연립을 할 수 있다. 얘네 둘도 이렇게. 요 네모칸들 만들 수 있다. 그럼 해봐. x가 뭐야? 여기서 y가 뭐야? y가 그냥. 2. 그치 y 2잖아. 2가 돼야 4q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x 더하기 y가 5니까 여기서 x는 3이겠네.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면 나온다고 결국에 얘는 3배의 a의 p0 더하기 2배의 a의 p2q를 해야 나오는 i가 되는 거고 이런 i가 되는 거고 그러면 a의 p0에다가 3배를 한 거는 계산해보면 6하고 마이너스 9인 거고 밑에 있는 애한테 2배를 동시에 쓰니까 그게 8하고 10인 거고 그래서 계산해보면 14하고 1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또 끝내게 되는 거지. 요런 아이들입니다. 요런 아이들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잘 가져가세요. 발상.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1교시 끝. 이제 2교시 한테만 하면 보충 유형이 되겠다.